안녕하세요, 부자님들. IMFP TV, IMFP 부동산 라디오의 IMFP 정지영 대표입니다. 와, 여러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이제부터 분양하는 단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정말 알쏭달쏭한 거 있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민영주택까지 추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민영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분양이 다 생애 최초가 생긴 거죠. 그런데 생애 최초 중에서는 중요한 소득 기준이 좀 다릅니다. 공공은 100%, 민영은 130%입니다. 그러니까 3인 이하는 2인도 여기에 해당되면 되거든요. 월 소득액이 555만 원 이하가 돼야지 공공분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맞벌이, 외벌이, 우리 신혼부부에 있죠? 그런 상관없이 그 가족 구성원이 전체 버는 돈이죠.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아들이 그 직장에 다닌단 말이에요. 3인 가족인데 다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3명 다. 그런데 그게 600만 원이 넘으면 이 공공분양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영은 130%이기 때문에 722만 원 이하까지 됩니다. 와,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돼서 사실상 생애 최초에 해당되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생애 최초 알쏭달쏭한 부분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뭘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는데 아들이 분양권에 당첨된 거야. 그럴 때는 아들을 분리하세요.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결혼하고 후에는 없었지만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가진 자는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자의 대상자로 불과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 공급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특별 공급은 안 됩니다. 생애 최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자를 충족하는지 600만 원은 공공분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이 생겼잖아요. 민영주택은 이 예치금으로 있어야죠. 8호제곱미터 이하니까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면 300만 원. 그 밖에 광역시는 250만 원, 인천 같은 울산, 대구, 대전, 경기도 기타는 200만 원, 거기에 충족되어 있으면 되겠죠. 저라면 공공하고 민영이 둘 다 해당된다면 600만 원에 맞춰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청약 예금, 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 저축 통장이 가입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여기서 보면은 청약 예금도 있고 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쓸 수 있고요.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약 저축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공공분양에만 해당되니까 민간에 있는 생애 최초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이거 좀 알쏭달쏭했었죠? 2015년도 경기도 거주 당시 8호제곱미터 이하 청약 예금 가입자가 모집 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 등본 전입하여 청약 신청을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좀 복잡한데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 지역별 예치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일 청약하고자 한다면 예치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생각하셔서 그 조건을 맞춰놔야 됩니다. 기혼자인 경우 모집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부산 사고 아내는 서울 사는 경우에는 사실 혼인 사실 관계 증명서만 있다면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신청자 여기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부인은 서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남편이 그 세대원 중에 누가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부산에 있고 아내는 서울에 있는데 그 남편이 시부모를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부모님이 집이 있다는 거죠. 그 세대원.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돼요. 특별 공급은 절대 주택이 없어야 된다. 이거 진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영상 꼭 추천해 주세요. 지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계시죠?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 자녀가 있으나 자녀가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이게 지금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는데 이혼을 해서 남편한테 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 계신다면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등재되어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보면 기혼 또는 한부모 가정이잖아.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와서 등본상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네. 지금 보면은 이혼한 자녀의 경우로 신청을 가능한지. 이혼한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이 되는 거고 이혼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내역을 제출받을 것을 확인하는 게 좋다. 좀 어렵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만 가능한지. 요거 소득 5개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과거 1년 전년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안 다녀도 작년에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도 인정되는지. 이거는 본인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청약을 신청하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 소득세 납부 내역에 계열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괜찮다. 그리고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그거 찾아보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를 낸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은 60개월로 이미 아니라고 얘기했죠? 소득세 납부 실적 5년은 연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띄엄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과거 5개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서 보면 세부 내역에서는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아까 얘기했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그 서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소득 100% 130% 맞춰야 되잖아요. 소득을 얼마나 전년도 근로소득 연천징수연 전년도 그리고 신규 취업자는 금년도도 재직증명서도 제출하고 자영업자도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이렇게 서류들이 두루루루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올 때 자세하게 나오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꼭 확인하세요.
청약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으로 청약 자격이 있는지, 여기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안 돼요. 그래서 소득을 하신, 근로를 열심히, 자영업을 열심히 하신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 자격이 있는지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산정 방법이 다른가요? 산정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도 100%, 120%, 130%, 140%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 잘 따져보고 소득 기준. 그래서 신혼부부는 우선 공급이 있는지, 해당이 되는지, 일반인지 그것도 따져보면 소득 기준은 똑같다. 세대원 2인 이상인 경우 월평균 3인 이상 소득에 적용받는지. 네, 3인 이하 소득 기준 적용받는 거 아까 장표 기억하세요? 뚜루루루루 앞으로 가서 보면 555만원 밑으로 2인이건 3인인 건 똑같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나 기혼이기 때문에 거의 2인 가족 이상이 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의 기준으로 사는지 아니라고 그랬죠? 세대원 전체에 합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직계 좀비속도 다 소득이 있다면 그걸 합산하니까 소득이 많아서 넘치게 되면은 세대를 분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는 얼마나 되나 앞에서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555만 원이고요. 130% 같은 경우는 722만 원. 거의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이거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청약자는 같은 단지 안에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둘 다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에 당첨 시 일반 청약 당첨자 선정에선 제외되죠. 특별공급의 요건 중에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 다 해당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만 특별공급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특별공급도 넣고 일반 공급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청약자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네, 한 번이라도 그 세대 안에 특별공급이 당첨됐다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특별공급은 그 세대 안에서 단 한 건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문 10답으로 알려드렸는데 더 많이 알려드렸죠? 제가 되게 빠르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생애 최초 중에서 알쏭달쏭한 거 있잖아요.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댓글을 자세히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약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청약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IMFP TV, IMFP 부동산 라디오 청취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우후 부자